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속을 뒤집어 놓는 시어머니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고생하신 4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친정 어머니 덕분에 그럭저럭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아찔해지는데요.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워킹맘입니다. 이렇게 적으면서 새삼 제 신분을 확실히 하다 보니 참 묘한 기분이 드네요. 아무튼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주변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도 화풀이는 해야겠어서 이 채널을 참고로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막 결혼한 세댁들을 누가 시집살이 시키냐. 그거 다 옛날 옛적 얘기 아니냐 그러는데 좀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의 며느리로 살았던 거 생각하면 저도 어디 가서 이 한을 풀어야 할지 답답해요. 저희 어머니로 말할 것 같으면 딱히 엄청난 시집살이가 있었다고 하기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도 초반엔 시집 잘 갔다는 소리를 할 정도였거든요. 미정이 너네 시어머니는 불쑥 찾아오고 그러지도 않는다며? 시댁도 바로 근처에 사는데 잘 부르지도 않으면 그거 대단한 거야. 우리 시어머니는 니들끼리 잘 살라고 하더니 이제 슬슬 합가 얘기를 꺼내시더라. 미정이 너는 진짜 복 받은 줄 알아. 이 친구의 말처럼 우리 시댁은 신혼집 근처에 있었지만 잘 오지도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그만큼 접촉도 적고 마찰도 적었다는 거죠. 제가 36살 때 대학 동기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그때 나름 소소하게 연애를 할 때에도 저를 무척 예뻐해 주시기도 했고요. 아이고, 미정 씨. 우리 준수는 미정 씨 만나니까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 있지? 얘가 워낙 서툰 성격이라 그동안 아가씨들을 누가 소개해 준다고 해도 안 만나고 도망 다녔어. 그런데 미정 씨 만난다고 나갈 때 어찌나 멋을 부리고 유난을 떨던지. 그래 놓고 이제 결혼하고 싶다고 지 입으로 말하는 거야, 글쎄. 아유, 내가 아주 미정 씨한테 고마워서 절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솔직히 이런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을 리가 있겠나요? 저도 한창 늦게 시작한 연애에 몰입했고 남편과 무척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던 차에 예비 시댁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고 남편도 좋아 죽겠다는 기세니까 모든 게 순탄해 보이고 행복하게만 느껴졌어요. 단 한 가지, 엄마가 너무 들떠있지 말라고 경고한 것만 빼고요. 그 집 엄마야. 나이 많은 아들 누가 데려가 준다니까 얼씨구나 좋은 거지. 너도 너무 그런 말 고지 듣지 마. 시어머니 자리는 본인이 시어머니 될 때까지 모르는 거야. 아니, 돼서도 모르는 거고. 만사에 부정적인 엄마였기에 저는 썩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모든 게 좋을 때라 그럭저럭 넘겨들었죠. 상견례 때 가서도 엄마는 그렇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아유, 상견례 자리에 누가 그렇게 칠렐레 팔렐레 뭐 레이스며 보석 줄줄이 달고 나오는 여자가 어딨니? 세상 그런 남잡하고 정신없는 옷차림 처음 본다. 나이 60이 넘었으면 조신하게 입고 본인 주제를 알아야지. 대체 왜 그러고 다니는 거래? 공주병 걸린 여자도 아니고 아주 계속 하하호호호 거리고 말이야. 너 니네 시어머니 자리 제대로 파악하고 잘 살던지 해. 엄마는 진짜 모르겠다. 만사의 투덜이에 불평이 많은 엄마였기에 저는 그 좋은 날 다녀와서 굳이 기분을 망치고 싶진 않았어요. 실제로 그날 어머님이 웬 진주먹거리며 이것저것 주렁주렁 하고 오시긴 했는데 그것도 그 전에 인상이 워낙 좋았고 상견례 자리니 멋내고 싶으셨겠다 생각했고요. 하지만 불평쟁이 우리 엄마가 예견했던 일은 결코 단순한 오지랖이나 극성이 아니었고 실제로 저와 어머니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저도 늦깎이 결혼을 했고 주변 친구들로부터 온갖 무서운 시댁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정작 엄마가 그렇게 트집 잡고 걱정이 되던 어머님의 옷차림은 문제가 아니라 전혀 예상 밖의 상황에서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남편과도 이 부분으로 약간 말다툼이 생겨버렸고요. 당신, 그 정도는 우리 엄마가 좋아서 그러는 건데 그냥 봐주지 그래? 우리 엄마가 남들처럼 무슨 시집살이를 시키냐 뭐냐? 집도 해주시고 반찬도 해다 주시고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어서 노력하시는 분이잖아. 남편도 알고 보니 꽤나 본인 어머니 편을 드는 그런 남자더라고요. 저도 참지 않고 조목조목 따지게 되었답니다. 내가 그런 부분을 지적한 적 있어? 나도 어머니 좋아해. 싫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문화가 다른 걸 어떡해. 나는 고스톱 같은 거 좋아하지도 않고 그 특유의 분위기가 싫단 말이야. 게다가 그렇게 아버님이랑 술 드시고 판을 크게 벌리시는 줄은 몰랐어. 자꾸 나보고 같이 하시자는 걸 거절한 것뿐인데 그게 내 잘못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한 그대로 우리 어머니는 소위 고스톱에 환장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초반에 시댁에 가고 제가 몇 번 들리고 그래도 정말 조금도 일을 시키지 않고 다독이고 잘해주시긴 했답니다. 우리 미정이 아무것도 하지 말어. 이제 어머니 어머니 하지 말고 엄마라고 부르고. 너 시집살이 시키려고 아들 장가 보낸 거 아니야. 우리 시자 빼고 엄마랑 딸처럼 살자. 응? 이렇게 달콤한 소리를 하시니 저도 솔깃해서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고요. 하지만 몇 번 만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아무래도 거슬리는 부분이 발생하고 말았으니 바로 고스톱이었어요. 너네 왔구나. 내가 다 준비해놨어. 와서 얼른 니네도 앉아라. 응? 아니 글쎄 어머니께서는 시댁 안방에 완전 자리를 다 깔고 고스톱 시작 5분 전 세팅을 해두신 거예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초반에는 분위기 맞춰서 해드리기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꽤 욕심도 많으시고 보통 빠져있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당신 왜 그러는 거야 진짜. 그렇게 나오시겠다. 내가 진짜 당신이랑 또 고스톱 치면 인간이 아니야. 저기 저 고무장갑만도 못한 인간이네 진짜. 이러면서 아버님이랑 마구 투닥거리시고 묘하게 고스톱만 하는 분위기가 되면 눈빛도 확 변하시고 엄청 집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불편해지고 어느새 시댁을 가면 당연하게 판이 열리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제가 너무 기겁했던 건 결혼식 때 보고 그 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시 이모님도 불쑥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그날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세상 순하고 단아한 우리 어머니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 어떻게 대뜸 믿을 수 있겠어요? 야, 너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게 어디서 사기를 치고 앉아있어? 당장 엎어! 안 엎어? 너 한번 머리채 잡혀봐 정신 차릴래? 세상에 판이 벌어진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점점 큰 소리가 나면서 시 이모님과 어머님 간의 표정이 나빠지더니 어머니는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시는 거예요. 아버님과 다투시는 건 일도 아니었고 본인 여동생인 시 이모님과는 한결 더 긴장을 풀고 막무가내로 폭언이 오가시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고 약간 음주를 하신 상황이라 더 심해졌나 싶었어요. 그렇게 몇 번이나 고스톱 판 때문에 시댁 가는 게 부담스럽다고 할 때에는 안 듣던 남편도 이날은 좀 당황하더라고요. 아, 저기 엄마, 이모, 대체 왜 그래? 그만해. 이 사람도 있는데 앞에서 진짜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극으로 치닫고 있었으니 정말 말 그대로 머리채를 잡는 사건이 일어났지 뭐예요. 시 이모님의 째지는 날카로운 비명이 질러지고 나서야 결국 그 엉망진창인 자리는 엎어지게 되었어요. 이거 안 나?
너 진짜 가만 안 둬? 아니 글쎄 우리 어머니가 정말 눈이 확 뒤집혀서는 담요도 다 말아서 던져버리고 대뜸 시 이모님께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세상 그렇게 조신하시고 품위 차리시던 우리 어머니가 맞는 건지 술이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건지 고스톱이 문제인 건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지진이 일어나더라고요. 얼굴이 시뻘개져서 창피하다 못해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린 남편은 뒤숭숭하게 그 자리를 정리하고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오는 내내 정말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기에 저도 그냥 조용히 있었고요. 솔직히 보는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본인 어머니와 이모의 저런 모습을 이제 막 결혼한 저에게 보였으니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긴 침묵을 끊고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한마디를 겨우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런 결론이 맞다고 봤고요. 미정아, 한동안 엄마네 안 가도 될 것 같아. 엄마도 좀 진정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질세라 자기 엄마 편을 드는데 제가 이때 적당히 눈치채고 저야말로 정신을 차렸어야 했던 걸까요? 근데 있잖아. 우리 엄마가 고스톱만 빼면 진짜 별 문제가 아니야. 술도 저렇게 자주 안 드셔. 술 안 마시고 하면 저러지는 않는데. 아니, 일단 오늘 일은 좀 잊어주라. 엄마도 앞으로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제 딴에는 본인도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싶어서 그냥 넘기기로 했어요. 사실상 저도 어머니랑 바로 마주하기 좀 그랬지만 어머니도 나중에 뭔가 민망하셨는지 한동안 연락도 뜸했고요. 이러나 저러나 그 꼴을 더 안 보게 된 저도 한두 달씩 지나다 보니 그때의 당황스러움도 조금씩 옅어졌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늦깎이 결혼을 하고 걱정 많던 우리 부부에게 엄청난 소식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남들 다 있는 일이라지만 저에겐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사실이었고요. 어머나, 그게 사실이야? 아기가 생겼다고? 아이고, 이게 대체 뭔 복이냐. 미정아, 네가 정말 욕봤다. 욕봤어. 우리 준수 만나가지고 아기도 이렇게 금방 갖고 말이야. 솔직히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나는 평생 손주 같은 거 구경도 못할 줄 알았어. 끝에 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사실 무리도 아닌 얘기였어요. 저는 30대 후반이라 노산이었고 남편은 40대 중반이니 대충 감이 왔었거든요. 우리끼리 잘 살자고 말은 했었지만 저는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미정아, 우리 진짜 잘 키워보자. 내가 좀 더 일하고 체력 키워서 젊은 아빠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겠어. 정말 고마워, 미정아. 그러면서 둘이 한창 같이 산부인과를 다니고 초음파를 보러 다니면서 소소한 데이트도 하고 생각해보면 이때가 가장 평범하게 행복했던 날이 아닌가 싶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저에게는 가히 지옥 같은 입덧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워낙 몸이 약한 편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도 아프고 하나씩 고장나는 것 같더라고요. 친정 어머니도 안쓰러웠는지 몇 번씩 찾아오셨고요. 그러게, 니들끼리만 잘 살라니까 왜 이 고생을 자처해서 하는 거야? 엄마가 나이 들어서 애기 낳으면 엄마고 애고 둘 다 고생이라고 그랬잖아. 몸이라도 건강하면 몰라. 하여간 왜 사서 고생을 하는 거야? 아이고. 진짜 우리 엄마는 보통 독설쟁이가 아닌 게 딸이 임신을 했을 때에도 반응이 그닥이더니 이땐 더 하더라고요. 적어도 이 무렵에는 시어머니가 좀 더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미정아, 집에 있니? 엄마 왔어. 문 열어봐.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는 것이 조금 잦아져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도 빈손으로 오시질 않고 저를 챙겨주셨거든요. 입맛 없어도 먹어야 한다며 과일도 사다 주시고 반찬들도 종종 해서 냉장고에 넣어주시기도 했어요.
제가 입덧을 하느라 진짜 아무것도 손도 못 대고 있었고, 당시에 남편도 쫄쫄 굶고 있긴 했었거든요. 준수 얘는 오늘 뭘 먹고 간 거니? 하여간 미정이 네가 고생이니까 남편 밥도 못 챙겨주지. 오늘 내가 이거 해왔으니까 이따가 꺼내 먹기만 하면 돼. 오늘은 몸이 좀 어떤 거야? 이러시면서 거의 2, 3일에 한 번꼴로 와주셨어요. 나중에 입덧이 그치고 무탈이 개월수를 넘길 때에는 몸보신 잘해야 된다면서 소뼈를 고아서 갖다 주시기도 했답니다. 용돈도 얼마씩 챙겨주시고 그러다 보니 저도 약간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 했고, 친구들도 저에게 느지막이 결혼해서 아기까지 갖고 참 대단하다고 말할 때였어요. 저 역시도 지금이 참 좋구나 하고 있던 무렵에 그 생각을 보기 좋게 뒤통수를 날려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답니다. 솔직히 이 일을 겪기 전에는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 보고 저도 모르게 속으로 빈정거렸던 부분들을 반성하고 싶어요. 본인 잘못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당한 거고, 그리고 임신하고 있는 시기에 이런 사고는 정말 최악 중 최악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때는 비가 스산하게 내리던 날이었는데 그렇게 뱃속 아기를 애지중지하던 제가 일순간 정신을 잃고 다 놔버렸던 날이라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야, 당신? 이 사람, 당신 내 팀장이라며. 그냥 일하는 사이라며. 내가 신혼 초부터 붙들고 물어봤을 때 별거 아니라고 하더니, 뭐? 이 내역은 뭔데?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다시 생각해보면 질문 하나하나가 참 추접스럽고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저렇게 판에 박힌 말을 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죽자 사자 잡아떼는 남편의 모습에 한껏 배가 불러오른 제 모습만 더 끝도 없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그게 뭐가 틀린 말이야. 진짜 팀장이라고. 우리가 뭘 했냐? 같이 출장 가느라 파주 찍고 가평 찍고 그랬던 거야. 지금 그거 하나 갖고 의심하는 거야? 내가 임신한 당신 두고 헛짓거리 할까 봐 그래? 대체 머리가 어떻게 됐으면 그따위 생각을 하냐? 남편은 단지 카페며 맛집 찍힌 내용만 갖고 따지는 제가 이때 아주 만만하게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전날 밤에 몰래 보고 캡처해둔 카톡 내역을 꺼냈고 그걸 눈앞에서 다시 본 남편은 기막혀 하더군요. 핸드폰은 다 지웠겠지만 컴퓨터상 톡 내역은 남아 있었거든요. 얼마 전부터 남편의 행보가 수상하다고 느낀 저는 되도록 좋은 생각을 하고 멀리 하려고 했지만 본능에 이끌려 이것저것 뒤를 밟아봤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이 노트북에서 로그인한 카톡 내역을 따라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다가 남편이 노트북에서 로그인한 카톡 내역을 따라 들어가 보게 되었고, 거기서 여러 무의 지저분한 단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때 정말 숨도 안 쉬어지고 거의 기절하다시피 충격을 받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기, 그게 사실 이게 팀장이 하도 나한테 집착을 해서 미정아, 오해는 하지 말고 그러면서 구구절절 졸렬한 소리를 늘어놓는 남편을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이때 어머니는 자주 저희 집에 드나들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모르실 수가 없었어요. 워낙 눈치도 빠른 분이시니 저와 남편 사이를 오가면서 캐치를 하셨고 끝내 제 입을 통해서 듣게 되신 거예요. 전 몇 번이나 어머니께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그때마다 우리 친정엄마는 입을 막긴 했었어요. 얘가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네. 시어머니들이 지 아들 바람 피우면 얼씨구나 우리 아들이 잘못했네 내가 대역죄인이네 할 것 같아? 처음에야 숙이고 들어갈지 모르겠다. 근데 그래 봤자 그거 잠깐이야. 좀 지나면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뭐 그 이상 대단한 짓을 했냐고 큰 소리 친다니까? 말해봤자 이득될 거 하나도 없어. 니네끼리 해결 봐야지 시대 끌어당기면 더 골치 아파진다 너. 이때 듣고 보니 엄마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만땅인데 어머니가 본인 아들 편들고 하면 더 미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웬일인지 엄마의 예측은 완전히 틀렸어요. 미정아, 미정아, 내가 준수를 잘못 키웠다. 미안하다. 날 봐서 좀 용서해주라, 응? 그러면서 어머니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셨으니 원망스러운 표정을 짓는 제 앞에서 눈물 뚝뚝 떨어뜨리시며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저기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이러려고 말씀드린 거 아닌데. 아니야,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제발 한 번만 참고 아니, 용서할 것도 없다. 이번만 넘어가 주면 안 되겠어? 그러면서 흐느끼시는데 솔직히 어른이 제 앞에서 이러시니 저도 더 이상 대꾸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 역시 당장 내일 모레 출산인 사람이었고 남편이 견딜 수 없이 증오스러우면서도 큰 대안은 없는 상태였어요. 하루하루 미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이렇게 나서서 바짝 엎드려 사과하시고 잘 지내보자 하시니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윽고 이런 풍파 속에서 출산을 했고 회복이 잘 안 되어서 엄청 괴로운 상태였어요. 남편은 완전히 기가 죽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리원에서 살다시피 하며 저를 돌봐줬지만 저도 사람인데 남편이 저지른 짓을 쉽게 잊을 순 없더라고요. 몸도 아프지 남편의 외도는 더 제 속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지. 갓 태어난 우리 애기는 어찌나 울고 여기저기 탈이 많은 건지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 때에 마침 저에게 구명줄을 내려준 건 다름 아닌 어머님이셨고요. 안 되겠다, 미정아. 내가 들어가서 우리 손주도 봐주고 너 밥도 먹이고 해야겠다. 사람이 살고 봐야지. 안 그러냐?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의 이런 제안은 가당치도 않은 소리였죠. 신혼 초에 불편했던 일 때문에 잠깐의 왕래에도 썩 편치 않은데 집에 거의 상주하시겠다고 얘기하니까 내키지 않을 수밖에요. 하지만 상황이 워낙 극악으로 치닫고 있었고 저는 정신과를 몇 번 다녀올 정도로 심신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친정 엄마는 멀리 계시고 본인 직장도 있으시니 절 돌보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아무래도 아기를 누가 데리고 자기라도 해주니까 저도 조금씩 살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육체적으로 조금 살만해진 거지 마음은 여전히 괴로운 상태였어요. 아기를 낳고 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제 눈치를 심각하게 보는 남편을 보면 자꾸 외도 당시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게다가 맘껏 화를 낼 수도 없는 게 어머니가 저희 집에 계시니 그렇게 대놓고 눈치를 줄 수도 없었어요. 애기만 아니었으면 갈라섰을 텐데. 애기만 아니었다면 이 집에서 어머니까지 같이 있을 이유가 없을 텐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미정아, 얼른 이거 먹어. 나는 우리 민우 좀 재워야겠다. 아까 병원 간다고 했지? 택시 불러서 타고 다녀와. 아직 몸도 성치 않은데 무리하지 말고. 어머니는 그렇게 어떻게든 아들네 부부 사이를 좁혀보려고 하시고 늦둥이 손자를 돌보겠다고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저는 그 힘든 와중에도 바보같이 어머니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일단 그 이후로 남편은 극도로 긴장하고 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일 때문에 모내하면서 조금만 늦고 연락이 안 돼도 저는 불안증에 시달리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이어가는 가정의 모습이 결코 평안할 수는 없었던 건지 결국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 입장은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었답니다. 당신 여기 있었어?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아,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고. 남편이 이렇게 허둥대며 난리를 친 이유는
우울함과 불안감에 시달리던 제가 새벽에 혼자 나가 몇 시간을 방황했기 때문이에요. 새벽녘에 눈을 뜬 남편과 어머니는 제가 집에 없다는 걸 알았고 아기를 안고 밤새 찾아다녔던 거고요. 이렇게 불안함을 안고 괴로워하던 저를 진짜 제 핏줄이 섞인 우리 엄마나 가족들이었다면 안쓰럽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신경을 써주고 어쩐다 한들 남편과 어머니는 확실히 남이었더라고요. 이때 저를 찾느라 맘고생을 좀 한 걸 가지고 이후로 묘하게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어머니부터 뭔가 쎄한 투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리 남편한테 서운한 게 있어도 그렇지. 애엄마가 애 놔두고 그렇게 나가버리는 게 어디 있냐? 내가 너 달래겠다고 얼마나 생고생을 하면서 밤마다 애 붙들고 자고 음식을 그렇게 해먹이고 허리가 나갈 정도로 노력을 했는데 말이야. 솔직히 너 아무리 그렇다지만 네 남편한테 그렇게 시어머니 있는 자리에서 짜증 부리고 우는 소리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누가 보면 내가 시집살이 하는 줄 알겠다. 이상하게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본인 당신을 칭하는 뜻으로 썼던 엄마라는 단어 말이에요. 그게 스리슬쩍 사라지더라고요. 너와 나는 고부관계가 아니라 엄마와 딸 사이라며 눈치 보실 땐 언제고 힘듦을 못 이겨 나가버린 저의 그날 하루 일을 갖고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셨어요. 남편도 묘하게 뭔가 당당해져서는 본인 맘고생 시킨 제 탓을 하더군요.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 민두도 태어났고 나도 노력하고 있고 우리 엄마까지 와서 이렇게 봐주고 있는데 너는 우리 노력은 우습게 보여? 대체 언제까지 네 눈치를 봐야 돼? 아예 적반하장으로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날 새벽 단 두세 시간의 저의 행방불명을 가지고 아주 미친 듯이 물어뜯을 기세더군요. 어찌됐건 저도 맹렬하게 공격해대는 두 사람의 기세를 갑작스레 받아들이기도 힘들었고, 이제는 기세가 역전되어 제가 눈치를 보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쯤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이었는데, 그 사이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한의원에서 산후 관련 약도 먹고 치료를 받느라 아기를 제 손으로 안고 키워본 적이 별로 없긴 했었어요. 기껏해야 분유 먹이고 재우고 거의 어머니 손에서 아이가 크다시피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아기 돌보는 게 서투른 저에게 어머니도 슬슬 핀잔을 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뭔가 단단히 잘못 보이기 시작했다는 예감이 들었는데 너무 늦어버린 것 같더군요. 아이고, 아기를 누가 그렇게 안아드냐? 아니, 애 덥다잖아. 엄마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 살펴서 어째? 아유, 됐어. 그러지 말고 민우는 나한테 줘라. 너는 가서 저 육개장이나 마저 끓여. 하여간 노인네를 부려먹어도 유분수지. 이 나이 돼서 애 안고 밥까지는 못하겠다. 애를 못 보겠으면 장바다가 밥이라도 차리고 집이라도 좀 치워. 이렇게 툭 하면 하루에 저한테 몇 번씩 짜증을 내시고 저와 남편 사이도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잠깐, 누가 큰 소리 낸 거냐? 미정이 너 왜 네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렇게 싫으면 이혼하지 그랬냐? 애까지 다 낳아놓고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처리 고생하고 오는 남편을 왜 쥐잡듯 잡아? 한 푼도 안 받고 손주 봐주는 시애미 앞에서 진짜 그 모양으로 해야겠어? 이제 남편도 완전히 기세등등해서는 언제 외도고 자시고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당당하게 굴더군요. 출장인데 그럼 어떡하라고. 나는 떳떳해. 네가 나를 못 믿는 거지. 너는 월급이 어디서 그냥 공짜로 나오는 줄 알아? 회사에서 가라고 하는데 그럼 가야지 어떡하냐고. 팀장이랑도 같은 팀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안 입고 오면 네가 일해서 돈을 벌던가. 아,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짜증이야? 이쯤 되니 저는 감당이 안 되는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정말 저놈의 남편 말 맞다나 제가 능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어차피 이 집에서 제가 아기를 본다 한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남편과 더 싸우고 전 더 무능력해질 테니까요. 그렇다고 멍청이 서서 어머니 신세지고 쌍으로 욕먹기도 싫고 기왕 맡기기 시작한 거 저도 일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뭐라고? 애 엄마가 돌도 안 된 지 자식 놔두고 돈 벌러 나간다고? 아니, 우리 집이 뭐 그지도 아니고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부족하다 이거야? 애가 아주 호강에 겨워 똥을 부리고 앉아있네. 어머니며 남편의 반대가 만만치 않긴 했지만 그럴수록 제 생각은 확고해졌고 집안에 들어앉아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수모를 겪느니 나가는 게 낫다 싶었어요. 솔직히 밖에 나가서 일하면 돈이라도 벌지 집에서 애를 잘 못 본다고 무시하고 집안일과 갖은 심부름을 시켜대는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누가 경력으로 쳐주나요? 제가 보겠다고 해도 어머니는 못 믿었다며 나갈 생각을 안 하시는데 진짜 단단히 뭐가 잘못되었다 싶더라고요. 조금도 굽히질 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나가서 그럼 너는 일해. 누가 뭐라고 하디? 남들은 애 봐줄 시어머니 없다고 아우성인데 말이야. 그냥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처하고 일해. 애 봐준데도 왜 난리야? 나보고 나가라는 거냐 지금? 이쯤 되니까 진짜 머리가 지끈거리고 죽겠더라고요. 초반부터 친정 엄마가 저에게 하던 걱정 가득한 그 소리들이 결코 오지랖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였다는 것을 몸으로 아프게 깨닫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결코 신혼 초반이나 혹은 연애 때 보였던 그 모습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초반에 본인이 좋아하는 고스톱 치다가 그만 인성을 조금 들켜버리긴 했지만 이후로 제 임신 기간이나 아기 낳고 난 초반에 잘해주시긴 했거든요. 그걸 보고 다시 넘어간 제가 멍청했던 거예요. 갈수록 어머니는 당당해지고 드세지셨고 그 힘을 입고 남편은 저에게 남편이 아닌 세상 귀한 남의 집 아들 노릇을 하며 주제를 모르는 갑질을 하더군요. 어쨌건 저는 어찌어찌 취업을 했고 아무래도 초반에 적응하는 동안에는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없고 어머니가 봐주시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여러모로 짜증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친할머니 손길이 더 나을 것 같아 정말 안 내키지만 용돈을 비로소 얼마씩 드리면서 맡기게 되었고요. 희한하게 어머니도 돈이 좀 들어가기 시작하니 태도가 바뀌시더라고요. 얼마나 가짠지도 않았는지 몰라요. 아이고, 뭘 용돈을 이렇게 주냐. 하긴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이런 건 진즉 줬어야지. 내가 그동안 준수 혼자 보니까 말 안 했지만 미정이 너도 애 맡기고 돈 벌 각오했으면 이런 도리는 해야지. 하여간 고맙다. 잘 쓸게. 어쩜 말도 이렇게 얄밉게 하시는지. 보면 볼수록 저한테 달콤한 소리를 하셨던 초반은 정말 심각하게 가식으로 쌓여 있구나 싶더라고요. 이땐 속으로 이를 갈면서도 정말 어쩌지 못하는 제 입장만 그냥 탓하고 있었어요. 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도 반격할 기회가 왔으나 사실 이런 걸로 이기고 싶진 않았지만 아무튼 어머니가 크게 사고를 치게 되셨답니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데 글쎄 그간 싹 다 잊고 손도 안 대시는 줄 알고 있던 고스톱 말이에요. 그걸 쥐도 새도 모르게 시작하신 거예요.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뭔가 흔적도 있고 대체 이게 뭔가 심증이 느껴지긴 했지만 판단하긴 좀 일렀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퇴근이 좀 일렀던 날에 아기를 어린이집에서 찾아가지고 집에 일찍 들렀어요. 그런데 글쎄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제가 들어왔다는 것도 모르시고 평소 퇴근 시간 7시가 아닌 오후 4시였으니 전혀 자각이 없으셨나 봐요. 잠깐만, 저기 여기 누구 온 거 아니야? 어머, 새댁 왔네. 아이고. 옆집 아줌마가 안방에서 저와 눈이 훅 마주친 후에 화들짝 놀라셔서 얼른 일어나시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런데도 저 안쪽 어머니는 웬 소란이냐며 문 쪽을 보시다가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시간에, 어쩌다가 지금 왔냐? 저기 전화라도 주지. 이러면서 쩔쩔 매시는 게 아니겠어요? 안방은 저랑 남편이 자는 곳인데 부부 침대와 아기 침대를 나란히 붙여놓은 곳 바로 옆에 어머니는 웬 담요를 펼쳐놓고 또 거기서 고스톱을 치고 계셨더라고요. 돈들이 널브러져 있고 묘하게 술 냄새가 코끝을 스쳐오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 지금 고스톱 하시던 거예요? 제 말에 일순간 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지셨고 옆집 아줌마는 냅다 몸을 일으켜서는 먼저 간다며 후다닥 나가시더군요. 참 기가 막히고도 말이 안 나와서 애를 안은 상태로 내려놓지도 앉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포즈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후다닥 정리를 하시고 쓱 일어나시더니 저한테 정말 단 한마디도 얹지 않고 그대로 본인 작은 방으로 사라지시더군요. 솔직히 이날은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고 미처 바로 가타부타 말을 옮기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이 화제를 갖고 얘기하기엔 이미 둘이 사이도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더 엉망으로 싸울 것 같아 말을 옮기기도 좀 그랬고요. 그리고 아무튼 그날 이후로는 어머니는 제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고 생각하셨던 건지 하여간에 고스톱의 흔적이란 볼 수가 없었어요. 저와 어머니 그 누구도 이와 관련해서 화제를 꺼내지 않게 되기도 했었고 참 답답하고 간질간질한 나날들이 계속되기만 했답니다. 그런 와중에 제 직장 일도 애엄마 치고 많은 업무들에 밀려 쫓기다 보니 저도 점점 버거워졌고 중간에 아기도 한번 아팠던 덕에 너무 바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한번 발각된 이후로 말수도 줄어들고 눈치를 보시기 시작한 어머니는 어쩜 그렇게 뭔 일만 있으면 금세 기를 받고 일어나시는 걸까요? 손주 아픈 거 들쳐업고 병원에 간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저에게 슬슬 다시 시비를 걸어대시더군요.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손주 본다고 그것도 열이 펄펄 나는 애를 들쳐업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는 알기는 하냐? 하여간 나같이 고생하는 노인네도 없을 거야. 계속 볼멘 소리를 해대시기에 그냥 모른 척하고 자꾸 수틀리면 나도 고스톱 얘기를 꺼내버리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헌데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아니 어쩌면 조금은 의심을 했을 수도 있었던 곳에서 또 와장창 뭔가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일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겠다고 생각했고 고심 끝에 친정엄마에게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엄마가 부산에서 여기까지 그날로 올라온다는 것을 얼마나 뜯어말렸는지 몰라요. 뭐? 또 김서방이 그 팀장 기집애랑 일을 쳤어? 거봐. 내가 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랬지? 민우 낳고 그냥 부선 내려오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미쳤다고 남의 집 몸종처럼 살면서 집안일 해주고 돈 벌어다 주고 또 그 집 시엠이 용돈까지 줘가면서 이딴 꼴을 당하고 사니?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이혼한 몸으로 혼자 힘들게 키우는 줄 알아? 솔직히 엄마의 마음이야 이해가 100번, 1000번 갈 수밖에요. 제가 중학생 때 이혼을 한 엄마는 혼자 저를 키워왔고 웬만하면 남자 적당히 사귀고 연애는 하지 마라. 아니, 결혼을 해도 애는 낳지 마라 주의셨어요. 너는 나처럼 살지 않길 바래서 그 생고생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반대한 건데 기어코 그 논팽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그 꼴을 당하고 사니? 어? 대답 좀 해봐라 좀. 엄마의 이런 수없는 독설이 제 귀에 그다지 타격이 크지 않았던 건 정말 머리가 뭐로 맞은 듯이 멍했거든요. 남편은 그간 용의주도하게 방법을 달리했을 뿐 그 여자를 만나고 있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심지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범인은 늘 가까이 있다고 했던가요?
그 여자 본인이 저에게 어떻게 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연락을 해왔거든요. 우리 준수 씨랑 왜 이혼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와의 사이 다 아시는 거 아닌가요? 맨날 준수 씨는 와이프 때문에 괴롭다고 난리예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나도 참 왜 이제서 엄마 말을 들을까 후회가 되었는지 몰라요. 너무 바보같이 머저리처럼 살았던 것 같아서 이날 남편과 정말 바다 끝을 보는 수준으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에게 미쳤냐고 소리 지르시던 어머니에게 전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고 어머니는 역시나 이전에 보였던 모습처럼 또 기가 팍 죽어서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울며 불며 빌려고 하는 뉘앙스를 또 풍기시길래 정말 너무 역겹고 간지러워서 그냥 나가시라고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이제 댁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민우도 제가 최근에는 출퇴근하면서 맡겼으니 그냥 두세요. 죄송하지만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이때 자기도 별 수 없다 생각했는지 입을 다물고 눈을 질끈 감고 있었고 어머니는 주섬주섬 짐을 챙기시더니 세상 글썽한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전 그것도 너무 졸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남편과 거의 말을 섞지 않는 나날들이 한두 달 이어지고 남편이 몇 번 말을 걸고 가족 여행을 잡기도 했지만 전부 거부했어요. 중간에 오는 어머니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꼭 부담스럽게 음식을 앞에 놔두고 가시고 민우가 너무 보고 싶네 어쩌네 하고 청승을 떨어대시는 거예요. 일단 저는 머릿속으로 이혼까지 떠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이 화제로 말을 꺼냈지만 남편은 너무 어이없게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나도 인정은 해. 내가 잘못한 거. 하지만 아직 민우가 너무 어리잖아. 어떻게 덜컥 갈라서자는 말을 해? 우리야 우리지만 민우는 어떻게 할 건데? 대안이 있는 거야? 남편의 말 같지도 않은 반응에 화를 내기에 앞서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을 또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지요. 엄마가 있는 부산으로 갈까 어쩔까 등 많은 생각들이 오가던 와중에 또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나날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때부터 제가 눈치채고 아예 완전히 뿔을 뽑았어야 했는데 늘 멀리 가서 다시 복귀하면서 후회를 하게 되네요. 이날 너무 짜증이 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거든요. 저기 어머니, 저희 집 다녀가셨나요? 냉장고 안에 음식들이 있는데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신 거예요? 에이그 미정아, 너무 나한테까지 그러지는 말자.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근데 그게 말이다. 부부끼리는 말이야. 나도 네 시아버지랑 별일 다 있었어. 근데 그래도 부부는 다 사라지더라. 자식이 있으니까 어쩌겠어. 참을 건 참고 살아야지. 너무 날설게 굴지 말고 적당히 기분 좀 풀어줘라. 네 남편이라고 생각 말고 민우 애비라고 생각해봐. 그래도 어디 가서 돈은 벌어오고 인간 구실은 해야 너랑 민우 먹여 살릴 거 아니냐. 어머니는 완전 막무가내로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줄줄 읊어대시더라고요. 전 이미 머릿속으로 이혼을 떠올리고 있었고 주변 친구들을 통해 변호사까지 알아보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너 정말 남편이랑 이혼할 거고 그쪽에선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처신 잘해야 돼. 네가 이혼할 생각이 있고 이렇게 알아보러 다니는 거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일단은 참고 받아주고 살 것처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모르게 슬슬 준비해서 나중에 한 방에 완벽하게 준비해서 때려버려. 그리고 웬만함 집 나오지 말고. 내가 알아보기에는 나오는 쪽이 불리하다고 하더라고. 이런 말을 들으니 저도 뭔가 흠칫해서 더 이상 어머니에게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슬슬 빗장이 풀어진다고 느낀 건지
어머니가 또 뭘 갖다 주시면서 문 앞에 놓고 약간 간을 보시더라고요. 저는 받고 인사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냉장고에 음식이 썩던 말던 그냥 두었어요. 남편의 말에는 대충 대꾸는 해주었지만 속으로 이혼 준비하는 동안은 앞에서 얘기도 꺼내지 않았고요. 고심고심하던 저에게 결국 이 멍청하고 못돼 먹은 인간들 스스로 자기들 사슬을 끊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날은 제가 출장으로 2박 3일간 집을 비웠을 때의 일이에요. 딱히 출장이고 자시고 일에 몰두할 기분은 아니었지만 혼자 되어서 민우를 키울 생각을 하니 지금 직장에서 웬만하면 길게 붙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남편이 있을 때 여기 입지를 굳혀둬야겠다 싶었고 남편에겐 출장 얘기만 남긴 뒤 뒷일은 알아서 하라고 부탁해 두었어요. 그간 본인이 출장이며 회식이며 자리를 비울 때 저한테 당연히 부탁하던 일이었고 남편도 아주 상기된 얼굴로 긴장해서는 멍청하게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지방 출장을 마치고 올라온 날 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남편이 분명 그 시기에 휴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안 그래도 우리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니 이 정도야 신경 써서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글쎄 우리 집 현관 입구에서 술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이날 저희 친정엄마와 중간에서 만나서 같이 올라왔거든요. 중간중간 사정을 말했더니 엄마는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잠깐 와서 손주라도 보고 저랑 같이 있어 주시겠다고 오신 거였어요. 놀란 엄마의 말에 집안 안쪽 환경은 아주 후다닥 변하더군요. 어머, 이게 뭐야? 이 술 냄새는 뭐고? 이렇게 날카롭게 질려버린 엄마의 목소리에 거실 전체를 차지하고 있던 이상한 움직임들은 허둥지둥 되더니 그제서야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저기 미정이 왔냐? 불을 확 켜두고 봤더니 어머니가 고스톱판을 펼쳐놓고는 구겨지듯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머리맡에는 술병들이 어지럽게 놓여져 있고 그 옆에 겨우 몸을 일으키는 웬 아줌마 2명까지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 애는 보이지 않고 도통 상황 짐작이 안 되고 있었어요. 뭔가 제대로 망했다고 느끼셨던 건지 어머니가 겨우겨우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저기, 저기, 민우는 그 뭐지? 여기 옆집에 있어. 그 집 손주랑 잘 놀아서 내가 금방 데리러 가려고 했다. 응? 저기 사돈, 내가 지금 꼴이 이래서 아니 그게 계속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좀 앉으세요. 보아하니 딱 봐도 각이 나오는 게 제가 출장 간 날 내내 이 집에 이렇게 자기 맘대로 문 따고 들어와서 판을 벌리고 놀았던 모양이에요. 현관 입구 쪽에 웬 큼직한 가방들도 있는 게 어머니 친구들인지 아는 아줌마들인지 짐 같은 게 던져져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옆집에 가서 애부터 데려왔는데 애가 얼마나 꼬질꼬질하고 죽상이던지 진짜 우라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제 속내를 털어놓기도 전에 대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동안 그렇게 저에게 잔소리를 해대던 엄마였어요. 엄마는 저한테 전화로 우리 어머니 험담을 해댈 때는 전혀 다른 기세로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건네시더군요. 네, 괜찮아요, 사돈. 편히 계세요. 근데 엄마는 그리고 이 어정쩡하고 어색한 거실 모양새를 보며 한마디를 하는데 진짜 엄마 입에서 나온 말인가 싶어 깜짝 놀랐어요. 하시던 거 마저 하세요. 전 괜찮으니까. 그냥 편히 계세요. 구경이나 해보려고요. 저도 고스톱 싫어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말을 건네는 엄마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 마실 거 없냐고 하더니 물이랑 이것저것 꺼내오면서 계속 이 판을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권장하시는 거예요. 편히 하세요.
우리는 아이에 이런 거 재미있잖아요. 애들은 이해 못하니까요. 괜찮으심 저도 끼워주세요. 엄마가 웬일로 이렇게 투박하게 말을 하나 싶었고, 생전 엄마 고스톱 치는 걸 딱히 볼 일이 없었던지라 하나하나 어이가 없는 내용들 뿐이었어요. 물론 엄마도 해봤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 어릴 적 힘들게 자랄 때에는 그런 모습을 한가하게 구경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아무튼 우리 엄마가 술깨라고 건넨 물이며 그닥 딱딱하지 않게 건넨 말에 어머니도 조금 긴장이 풀리셨는지 한두 마디 말을 얹긴 하시더군요. 근데 역시나 우리 어머니 아니랄까봐 또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좀 미정이 눈치가 보여서요. 사돈 말 맞다나 이게 뭐 죄인가요? 우리네 또래는 재미 아니겠어요? 이렇게 후다닥 숨게 되고 말이에요. 우리 준수가 이때 휴가를 낼 수 없다고 해서 제가 대신 봐주고 적적하고 하니 우리 친구들 데리고 와서 같이 좀 논 거예요. 사실 내 아들 집인데 일일이 눈치 봐야 하는 것도 어찌나 서럽던지 몰라요. 아주 듣자 듣자 하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쩜 저렇게 본인 입장에서만 말을 하시던지요. 웬일로 엄마는 이따위 말들을 듣고도 적당히 맞장구 치시더니 편히 하시라고 계속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딸 가진 엄마는 죄인이라더니 왜 저렇게까지 저자세인가 싶어 점점 연불이 나려던 판에 갑자기 엄마가 하는 말에 저도 어머니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도 좀 같이 해봅시다. 사돈 아마 내 돈 따기 힘들걸요? 농담이 아니라 엄마는 진짜 같이 해먹겠다고 한 말이었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건가 이러면서 고스톱 한다고 어머니 눈치를 준 나는 완전히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본인도 내 약점 잡았다고 생각하는지 아주 신나서는 콧노래를 흥얼거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좋죠. 사돈도 본색을 숨기고 있었구만요. 이런 면도 있으신지 또 몰랐네. 어여여 이리 앉으세요. 시종일관 대체 이게 뭔 일인지 울며 밥 달라는 아기를 안고 일단 애부터 진정을 시키고 거실로 나와 봤는데 솔직히 보기도 싫은 광경이었지만 엄마가 거기 껴있으니 시선이 안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묘하게 어머니며 그 옆에 앉은 처음 보는 어머니 또래 아줌마들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엄마는 계속 낯선 얼굴로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뭔가 딴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요. 그러더니 엄마가 툭 한마디를 내뱉었는데 칭얼거리는 애기 때문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저기 사돈, 한 판 더 합시다. 마지막이에요. 근데요, 조건이 있어요. 애들 이혼 걸고 합시다. 어때요? 이 말에 어머니를 비롯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들도 머리에 누가 물이라도 쏟아버린 양 눈이 땡그레졌어요. 엄마는 이때부터 흐린 눈을 하고 말투는 갑작스레 날이 선 상태로 쭉 이어가시더라고요. 듣고 있잖아요. 왜 대답 안 해요? 애들 이혼 걸고 하자고요. 이거 다 필요 없고 그것만 걸고 합시다. 나 더 길게 말할 것도 없어요. 아,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고스도 그까짓 거 못 걸어요? 잘 해먹지도 못하는 걸 뭔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맨날 쥐새끼 마냥 숨어 산다는 거예요? 평소 독서를 퍼붓는 엄마로 돌아와서 정말 숨쉴 틈 없이 조근조근 뜯어내는 모습에 저까지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고스톱을 그대로 하려니 아들 이혼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상 때문에 말문이 막히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쥐새끼처럼 숨어서 한다는 엄마의 말에 또 자존심은 상하고 그렇게 어영부영 흐물쩍거리다 결국은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우리 엄마가 이겨버렸고 심상찮은 분위기에 질려버린 그 아줌마들은 또 짐들을 갖고 나가더군요. 대체 그런 지인들은 어디서 그렇게 알아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마는 재산 분할에 위자료까지 따져가면서 내기를 걸었지만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옷도 못 주워 입고 막판에 도망 나가듯이 문을 밀고 나가시더군요. 엄마는 혀를 쯧쯧 차면서 성질을 냈고요. 내 저 옆에 저럴 줄 알았어. 하여간 저런 모지리 같은 옆에네를 사돈으로 맞아가지고 사돈 소리를 해댔으니 진짜 네 아빠 만난 일에 최대의 수치야. 너 이제 진짜 앞으로 어쩔 거냐? 이런 온갖 볼멘 소리를 듣고도 결국 엄마 덕분에 이렇게 이혼으로 일단락 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뭐 완전히 흡족한 결과는 아니고 위자료나 조금 챙겨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아들에게 자식 이혼 걸고 한 고스톱 얘기를 차마 꺼낼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 했던 건지 남편은 곧 죽어도 자기는 모른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야, 이게 말이 돼? 뭘 걸고 해? 그게 지금 뭐 통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랬다 치자. 그럼 장모님은 뭔데? 이쯤 되니 저는 갈 길 가더라도 이 인간한테 할 말은 다 해야겠더라고요. 이혼 작정하고 들이밀었는데 더 이상 숨길 발톱도 없었거든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할 주제가 돼서 나한테 야야거리냐? 애시당초 나 출장 간 사이 민우를 내가 누구한테 맡겼어? 너한테 맡긴 거 아냐? 근데 너 니네 엄마한테 맡겨놓고 너 어디 갔는데? 휴가까지 다 냈다면서 엄마한테 맡겨놓고 어딜 갔냐고? 역시나 허를 찔린 건지 남편은 여기서 입을 우물거리며 어깨만 부들부들 떨 뿐이었고 더듬거리면서 말 같지도 않은 핑계만 대는 거예요. 전 참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뭐? 너는 지금 네가 큰 소리칠 상황이라고 생각해? 네 엄마가 네 자식 옆집에 맡겨놓고 저 할머니들이랑 술 처먹고 집을 이렇게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놨잖아. 너 오늘 내가 출장에서 오는 거 알았어 몰랐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하오 가족의 자랑하면서 서로 맡기고 맡아가며 기분 좋게 지내는 상황이냐? 보아하니 너 휴가 내놓고 팀장 그 기집애랑 어디 쳐놀러 간 거 맞네. 안 그래? 듣자 듣자 하니 엄마도 여기선 참을 수가 없었던지 왕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결국 우리 엄마한테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엄청난 소리를 들은 남편은 어른들이 이렇게 나서게 된 입장에서 더는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민우를 보내줄 수 없느니 뭐니 이상한 소리만 해대다 결국 얼마 안 가서 백기를 들더군요. 엄마가 크게 한 소리 쳤거든요. 자네, 그따위 소리 계속 나불거릴 거면 나 자네 회사 가서 다 망쳐버리는 수가 있어. 미정이는 못할 것 같지? 하지만 나는 내 새끼가 먼저니까 눈에 뵈는 거 없어. 자네도 자네 자식 중하다고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자네 같은 애비한테 우리 손주 못 맡겨. 잔말 말고 좋은 말 할 때 이혼하고 그 팀장 기집년인지 뭔지랑 잘 놀아나고 만수무강하게. 알았나? 이런 꼴까지 보며 둘 다 바닥을 치고 보니 결국 돈이고 뭐고 이 인간 집안과 찢어지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얼마 많이 받지도 못했지만 그럭저럭 적당한 선에서 이혼을 했어요. 이후로 엄마랑 살림을 합쳤고 싱글만 카페 정보를 얻어가면서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런 것들이 대물림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란 엄마의 말도 서럽게 들리지만 늦게나마 엄마 말 듣고 적기에 갈라선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주제에 무슨 낯이 살아가지고 그 얼마간 자기가 끼고 있던 손주 얼굴이 보고 싶은지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뒤도 안 보고 싹 다 차단해 버렸어요. 아직 이런 방향으로 튼 지 시간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늘 억세게 말은 할지 몰라도 언제나 내 편이 되는 엄마를 보면서 힘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